안녕하세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딩 하면서 30억 이상 번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뭐 기관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나와서 또는 뭐 주식 전업하시는 분들 공통점들을 제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일단 탑 트레이더들의 특징 최소 30억 이상 번이라고 이제 부제를 붙였고요. 이거는 투자 관점이 아닌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봤더니 처음부터 그냥 잘 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첫 거래부터 대부분 다 플러스 수익이 났고 계속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대부분 다 플러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고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재능이라든지 또 초감각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금융 쪽 용어로 뭐 매삭기라고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를 것 같은데 들어가 그러면 올라고 그런 다음에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처음 뭐 초보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잘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진입과 청산 원칙 및 트레이딩 철학이 분명했다. 무슨 이게 트레이딩 하면서 보통 이제 거의 뭐 기계가 돼서 감정 없는 기계가 돼서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입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던 매수하게 되면 매수 뭐만 원에 매수하고 9천 원에 손절 그 다음에 12,000원에 입절 그 다음에 왜 무슨 매수 아이디어로 들어가고 뭐 어떤 매도 아이디어 또는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입할 때 바로 따다닥 다 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도 뭐 거래한 경험이 한 20년 이상 투자했으니까 트레이딩 철학이나 뭐 원칙이 있겠죠. 그런 걸 지켰다라는 거죠. 제 주변에서 최소 30억에서 뭐 100억 이상 버셨던 분들은요. 세 번째, 그 원칙과 철학을 칼같이 지켰다.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거래하다 보면 뭐 이익 나면 바로 뭐 이렇게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을 쳤지만 손실이 날 경우에 그 손실을 그래 9,000원에 손절 걸어놨는데 8,800원 가면 그래 조금 이따 반등하겠지 해서 9,200원 되고 다시 그게 해서 1,500원 되면 이익 실현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손절이라는 게 대부분 10번 중에 두세 번은 손절이 나가지만 7, 8번은 그냥 리바운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을 어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두세 번이에요. 나머지 두세 번에서 보통 만 원에서 9천 원에서 안 올라오고 7천 원, 6천 원, 5천 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요새 용어로 뭐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존버 일종의 존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손실은 길게 이익은 짧게 되면서 최악의 투자가 돼버리는 거고 그거 한 번의 투자 실패로 인해서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뭐 3년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과 철학을 자신이 정한 그 원칙과 철학을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순응하고 대응했다. 시장에서 뭐 결국에는 추세가 있고 그 추세가 또 반전돼서 또 그게 또 역추세가 되는데 역추세가 다시 또 추세가 되고 상승 하락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의 트렌드를 가 있으면 그걸 이기려고 하지 않고 순응하고 그거에 늘 대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냥 결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이면 하락의 방향에 맞춰서 그냥 그 파도의 그 편승에서 간 거고 시장이 상승이면 그 상승에 맞춰서 그거에 시장이 상승을 탄 거예요. 다섯 번째, 손실이 나면 쉬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손실이 나면은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장을 계속 거꾸로 보고 리듬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파도 타기 해서 파도를 타야 되는데 파도를 타지 못하고 그 파도에 계속 휩쓸려 간다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쉬어야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 같은 경우 그 손실을 바로 만회하려고 하다 보면 내동매매를 하게 돼. 내동매매하게 되면 마이너스 18% 80% 깡통 계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에이씨 안 해 이러면서 1년 2년 쉬다가 나중에 또 시드문이 모아서 또 들어가서 또 그걸 무한 반복한다라는 거죠. 손실이 나면 좀 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매매를 했는지 그 복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간만과 기다림에 익숙했다.
즉 야구로 따지면 내가 스트라이크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진입 타이밍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관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구는 뭐 공 3개에서 스트라이크 3개가 되면 아웃이 되지만 투자는 간만가 기다림 한다고 해서 그 기회비용은 날아갈 수 있지만 뭐 손실이 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 손절을 정말 칼같이 했다. 사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데요. 어, 탑 S급은 본절이 손절일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절을 뭐 칼같이 하는 거는 정말 뭐 맞는 건데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번 중에 7, 8번은 리바운딩 되는데 2번, 3번에서 마이너스 50%, 60% 가면 그때는 이제 계좌가 복구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손절선이 뭐 정해져 있어서 뭐그 로스컷이 나가기도 하고 위에 임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날리게 되면 뭐 10억, 20억, 뭐 100억 이렇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손절에 대한 그게 좀 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좀 잘 되는 편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밑에 뭐 탑 S급은 뭐 본절이 손절일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한 번에 뭐 100억, 뭐 500억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한호가에 100억, 200억 정도 되어 있으면 집어넣었다가 매수로 집어넣었어요. 매수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하다가 안 가고 아닌 것 같으면 느낌이 좀 이상하면 바로 매도에 다시 100억 집어넣어서 그냥 정리해버린다는 거죠. 예. 뭐 개인 투자가들은 한 틱 정도 손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100억 이상 이거는 진짜 이거를 탑에스급 본절에 손절하시는 분들은 다 100억 이상 보셨던 것 같아요. 예. 본절이 손절하고 가면은 뭐 1% 2% 먹고 그러니까 100억에 1%면 1억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몇 년 지나면 그게 한 100억 200억 그냥 되더라고요. 이거 되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이죠 사실은. 8번째, 손실이 크게 났을 때도 그걸 다 되돌리고 플러스로 만들어냈다. 보통은 더 크게 무너져서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좌가 쪼그라들어서 시장 아웃됨 이렇게 되는데요. 손실이 크게 났을 때 보통 이제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일 손실한도 뭐 주간 손실한도 팀 손실한도 월간 손실한도 이게 다 있는데요. 기간 같은 경우에 물론 개인도 그거 룰을 정해놔야 돼요. 리스크 관리상 그거 정해놔야 되는데 일단 손실이 크게 났을 때도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되면 그거를 900, 800, 700, 600, 500, 400, 300 해서 빵원에서 다시 플러스 200 정도 이렇게 해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10번 하면 최소 6, 7번은 그 정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건데 보통 이거를 거의 잘 못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좀 잘 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평범하신 트레이더들 같은 뭐 개인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더 크게 무너져서 거래 한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0% 되면 50만 원밖에 안 나오면 사실 50만 원으로 다시 100만 원 원금 만들려면 수익률을 100%를 내야 돼요. 왜? 계좌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7, 80% 가서 2, 30만 원밖에 안 나오게 되면 보통 5배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러면 계좌가 쪼그라들어서 자동으로 시장에서 아웃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9번째, 손실이 났을 때 5번에서 10번으로 쪼개서 손실을 많이 했다. 이거는 뭐 책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책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실제로 실전에서 저도 그렇고 뭐 1억 손실 났으면 그 다음번에는 그 손실 많이 할 때는 5번에 10번 나눠서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바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탑 S급들은 다 이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10번째, PL 프로필 로스라고 하죠. 이제 이 PL이 좋았다. 우리나라 뭐 영어로 하면 손익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즉 벌 때 크게 손실 날 때 작게 이걸 무한반복.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은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해서 그렇게 그걸 무한반복하면 손익비가 예를 들면 3이다 그러면 로스 날 때는 1이고 프로핏 날 때는 4여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건데 뭐 100만 원 벌고 손실날 때 20만 원 하고 그 수익률 50%만 하면 그거 무한 반복하면 플러스 80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잖아요.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인간의 본성이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이익은 짧게 가고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 손실이 났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 손실에 대해서 손실을 합정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우에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손실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 미실현 손익이거든요. 미실현 손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회피하면서 그 그러니까 추세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실을 이익이 났을 때 추세를 끌고 가면서 복리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손실이 났을 때 끌고 가면서 이 손실을 키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손실 날 때는 크게 이익 나면 혹시나 본전으로 내려오거나 마이너스 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익은 짧게 이렇게 끊게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거꾸로 걸면 본성에 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벌 때 크게 손실 날 때 작게 이걸 무한반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번째 투자 금액이 일반일보다 월등히 컸고 그 포지션과 그에 따른 손익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엄청나게 좋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10배잖아요. 근데 100억 집어넣어서 1% 먹으면 1억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10배하고 이 사람은 1% 했는데 100억 집어넣은 사람이 실제 그 절대 금액에서는 월등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크면 그만큼 마이너스 날 가능성도 있지만 플러스 날에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퍼센트를 적게 먹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인들이 뭐 그릇이 안 되는데 뭐 10억짜리 그릇이 아니고 뭐 1000만 원 보통은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 1000에서 5000 정도가 그릇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예를 들면 3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치면 그게 뭐 20% 왔다 갔다 해도 6천만 원이니까 일반인들 못 견디더라고요. 보통 1억 넘어가면 공황장애 오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뭐 저는 1억 2억 정도 손실 나는 거 뭐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뭐 1억 2억 가지고도 뭐 대부분 그 고향장애 온다는 것 자체가 뭐 멘탈이라든지 그 그릇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 투자 금액이 크다는 건 결국 그 포지션에서 그에 따른 손익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도 되고 일단 그 투자 금액이 커지기 전까지 실력도 월등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2번째 이건 뭐 그냥 번외인데요. 포커나 도박류 게임에 굉장히 강했다. 포커나 도박류나 게임이 결국에는 약간 투기성 그런 트레이딩에 굉장히 비슷해요. 메커니즘이. 특히 포커 같은 거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구조가 이게 약간 운영하는 게 약간 그 뭐 이렇게 계좌 관리나 뭐 머니 매니지먼트나 이런 뭐 리스크 관리 이런 게 약간 비슷해요. 트레이딩 하는 거랑. 근데 대부분이 실제로도 100억 이상 뭐 30억 50억인데 포커 진짜 잘 치더라고요. 요 정도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PC로 많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좋은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일단 뭐 아직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손 잘 씻으시고 휴대폰도 잘 닦으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